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비교사 여러분, 오늘도 임용고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교육학 임용시험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다가 논술시험으로 바뀐 이래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28일 중등 추가 모집에서도 지금처럼 제시문을 주고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이미 여러분도 모범 답안을 받아보시고 또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많은 강의를 들으셨겠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으며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모범 답안인가, 이걸 분석함으로써 다가오는 2015년 임용시험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그 대화 형태로 제시문을 주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처 교사가 작성한 성찰일지의 내용을 보고서 이 철수라는 그 부적응 학생의 사례를 주고, 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2가지만 선택을 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은 이 차교사의 성찰 일지를 보고 관련된 청소년 비행 이론이 뭐냐, 이런 것을 골라내면 되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가 차별 접촉 이론이 되고요, 하나가 낙인 이론이라는 것을 금방 유추해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철수가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기법을 써라 그랬는데, 이 상담기법을 행동중심 상담기법과 인간중심 상담기법에서 2가지씩을 논의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차별접촉 이론과 행동중심 상담기법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낙인 이론이 인간중심 상담기법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써야만이 좋은 점수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분야, 제시문에서 차별접촉 이론, 낙인 이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비행 이론에서 상담기법과 연결시키는 이 문제가 이번 문제에서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문제고요. 그리고 차교사가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2가지 방안을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기초한 수업 전략과 장학활동에 대해서 써라. 이 앞에 나오는 이 문제와 뒤에 나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 문제가 꼭 연결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무력에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어색하니까요, 이걸 별개의 문제로 단락을 바꿔서 이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반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차교사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급회장을 불러서 봤더니 키워드가 이겁니다. 요즘 철수가 왜 그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냐 그랬더니, 요즘 거칠어 보이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서, 이 말이 나오죠. 이것이 청소년 비행이론에서 말하는 차별접촉이론입니다. 근데 차별접촉이란 건 뭔가요? 원래는 착한 아이인데 문제 행동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은 뭐냐? 친구들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상담이란 건 뭐냐? 모든 행동, 특히 부적응 행동도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행동상담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그 밑에 문제를 보시죠. 그런데다가 철수가 반 아이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싸움이 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여기 키워드예요. 철수를 문제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철수가 더 아이들과 멀어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여기서 우리는 낙인 이론을 이끌어내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첫 번째에서
철수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그 이유를 이 상담 이론에서 청소년 비행 이론에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이 치유 기법을 행동 상담, 인간 중심 상담에서 논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 낙인 이론과 연관된 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학생들 중에는 이걸 좀 신경을 써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 신경을 쓰지 못함에도 행실이 발현하였다. 만약에 이러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 결속 이론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이 신경을 쓰지 못해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 결속 이론을 쓰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낙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야겠다 해놓고 이 상담 이론을 아까 두 가지로 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시죠. 이제 이 문제는 일지2가 됩니다. 일지2.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희라는 아이가 나오죠. 아까 우리는 철수라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영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볼까요?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갖고 영희의 답안을 봤더니 OMR 카드에 답이 전혀 기입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반항했습니다. 또 한 번에만 일괄 기입되어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을 1111 이렇게 쓴 거죠. 시험을 무성력에 봤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해보니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할 본인들에게는 아무렇게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만 보고 있어서 주의를 받았던 영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자, 어떤 말일까요? 저는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데 생물학적 지식 같은 걸 배워서 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학생한테 똑같이 가르치니까 수업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지겹다 해놓고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지식이나 원리가 벌써 여기서 아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기초한 수업 전략을 써라는 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기초 지식이나 원리거든요. 이것이 직업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이 학생은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대학에 안 가고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대학교 갈 아이들과 똑같은 기초지식을 가르치니까 써먹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래서 지겹고 재미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교사의 지금 고민은 뭐죠? 학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 교사는 뭡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지식 원리가 애견 미용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으로 깨닫게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내가 미리 힌트를 하나 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애견이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을 가르치면서 이 애견 미용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개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더 훌륭한 미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접목시켜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학생은 이 관계를 부정하는 거고 이 교사는 어떻게 기초 지식이 너희들이 대학을 안 가고 애견 미용사가 되더라도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답을 하면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이번 문제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또 하나 키워드가 밑에 보실까요? 내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과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우리가 발견학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을 보면은 일일이 선생님이 중간으로 전달만 해주니까 지겹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교과의 기본 원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동기를 유발할 것이냐. 예,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탐구학습, 발견학습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종류의 과제와 활동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복잡하던 중에 오후에 있었던 교육과 협의회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을 이제 전개받았다. 그래서 수업 전문성을 위한 장학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이런 것은 뭐 동료 장학도 있겠고 자기 장학도 있겠고 그 두 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 파악이 됐으면 이제 모범 답안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이 배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선 이건 논술시험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깊은 지식이 있어도 답안의 표현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앞에 부분은 단락과 뒤에 부분은 단락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연결성과 응집성이 없어요. 이 사이가 물 흐르듯이 논리적으로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구성과 표현, 이 표현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명료성입니다. 예를 들면 나도 이 100일장을 운영하고 수업 중에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글이 있습니다.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우선 글씨 자체가 정자로 쓰지 않는 글도 있고요. 더 문제되는 것은 도대체 행설수설하고 비교육학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의 논리적 구성은 물 흐르듯이 용어를 적절하게 쓰고 채점자가 읽을 수 있는 용어를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위해서 따로 뭐 공부를 특별히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내용에서 15점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청소년 비행이론 3점, 전부 이렇게 3점으로 이번에는 돼 있죠. 만약에 이게 3점이고 6점 그러면 답안의 분량도 이게 더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점수로 돼 있기 때문에 답안의 분량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요건 연결이 돼야 돼. 이것은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연결이 잘 돼야 돼. 이렇게 될 때 모범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띄우는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논술어면은 당연히 그냥 아무런 소제목이 없이 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옳습니다. 이런 소제목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중등은 원고지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20줄에서 한 30개 줄로 쳐진 주로 2페이지를 줘서 거기다 써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소제목을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은 채점자가 요구하는 순서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라. 그랬으면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때 또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범 답안을 쓸 때는 이 김윤신 강사가 제시한 요 정도로 쓰면은요 아주 굉장히 답안지가 부족하고 또 이런 모범 답안이 없겠죠. 일지 내용을 볼 때 철수의 학교 부적응 행동은 요겁니다. 먼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차별 접촉 이론과 낙인 이론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첫 번째 질문에서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차별 접촉 이론에 의하면 문제행동도 다른 정상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의해 습득된다. 철수의 거친 행동은 동네의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논거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발달론적으로 친구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는데 이게 뭐냐면 청소년기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중요한 타자는 선생님도 아니고 또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교재
지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 두 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써야만이 고급 답안이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들은 발달론상으로 봤을 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때 접촉하는 주위에 가까운 1차적 집단의 친구들이 비행하드릴 때 문제 행동을 동일시해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또래로부터 문제 행동의 기법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 답을 쓸 때는 사실 이 문제는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위해서 이것까지 썼어요. 또래들로부터 문제 행동의 기법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배우고 태도 등 합리화까지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 즉 일탈 용인 경향을 높여 일탈을 유발하게 된다. 자, 이건 여러분이 빼도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하나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낙인이론이에요. 한편 낙인이론에 의하면 철수가 친구들로부터 배운 1차적 문제행동, 이건 아까 차별접촉이론에서 배운 문제행동이 반복되자 주변 아이들이 걔를 문제아라고 부른다고 했죠.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고 이제 이게 논리예요. 옆에 아이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논리입니다. 철수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을 내리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규정된 자기 모습에 어울리는 비행을 의식적으로 해요. 이게 논리인 거예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식으로 쓴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철수에게 중요한 타인인, 이건 아까 발달론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의 낙인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가장 문제행동이 되는 것처럼 철수에게 중요한 타인 친구의 낙인은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부정적 자성애언을 하게 돼서 2차적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잘 봐주십시오. 문제아로 낙인 찍힌 철수는 구계자로 고립되면 물론, 왜냐하면 옆에서 문제아라고 하니까 누가 안 놀아주죠. 그래서 애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거부되고 이와 같은 좌절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른바 비행성 하이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서 안 알아주니까 문제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예요. 비행성 하이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잘 보세요.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와 인간적 수용을 만끽하게 돼. 정서적 지지가 뭡니까? 문제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정서적 지지와 인간적 수용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하고 연결이 되게 돼야 하는 논거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상담 이론은 이 아이들이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와 자기의 진실된 모습이 옆에 아이들이 부르는 자아의 모습과 다를 때, 그러니까 나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들이 나를 착한 아이라고 하지 않고 문제라고 할 때 부적응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이론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제일 중시한 것이 뭡니까? 수용입니다. 이 수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문제아이든 아니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인 존중을 해줘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옆에 아이들이 문제아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문제 아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인간적 수용을 만끽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교사가 무조건적 존중을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인본주의 상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추가 모집은 이것은 논리적 관계. 아까도 내가 거듭된 얘기지만 낙인이론과 차별접촉이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차별접촉이론에서 행동요법과 낙인이론에서 인본주의 상담이론으로 연결하는 이게 제일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철수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이제 이겁니다. 철수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차별접촉이론과 낙인이론으로 설명할 때 상담기법은 행동중심 상담과 인간중심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이 채점을 해보면 이게 없어요. 대부분 학생은 이게 없어요. 그냥 단절되게 나열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논리적으로 써라는 것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모범 답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그 행동중심 상담의 기법으로 들어가는데, 행동중심 상담 기법의 키워드는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것이니까 학습 이론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차별 접촉 이론에서는 문제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본을 받았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그 옆에 또래 거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교사가 모델링 기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사회학습, 관찰학습 이론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자기지도입니다. 근데 출제자가 두 가지만 써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모델링을 쓰고 자기지도만 써도 되는데 내가 여러 개를 써놓았을 뿐입니다. 나 같으면은 이 모델링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변별자극 통제를 쓸 것 같아요. 그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교사 자신이 학급 생활 속에서 우호적이고 온화하게 시범을 보이면 사이좋게 지내는 기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범 답안, 우리가 여러분이 써낸 답안을 채점을 해보면은 너무 암기해서 써가지고 내가 읽고도 과연 이게 지도 방법이 될까 그러는데요. 차별 접촉 이론을 사회학습 이론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교사가 온화하고 철수에게도 따뜻하게 되면 이 아이도 그런 것을 배워서 친구와 잘 지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하나는 됐고 이제 하나를 더 써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기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습 이론, 아까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율성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평가를 하고 이것이 자기를 가장 잘 규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지도 프로그램은 뭐냐? 논거가 이겁니다. 인간은 내적 규제만이 아니라 내적 규제에 의해서도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돼요. 이게 논거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 지시, 자기 평가, 이게 제일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내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 나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일기를 저녁에 씁니다. 자기 평가를 합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하고 이제 화가 났지만 두 번 싸울 기회를 넘기지 않고 친하게 지냈다. 기분이 좋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두 가지만 써라고 그랬죠? 그것이 모델링하고 이게 최고의 답안인 것이에요. 이게.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논술을 쓸 때는 항상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게 써놓고 자기도 웃는 답안이 되면 안 돼요. 자, 철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극 통제 기법이 다당해.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걸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고급 답안이 되는 거예요. 자극 통제란 거 뭐냐면 내가 먼저 이런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맛있는 여러 가지 치즈도 먹고 음식을 찾고 섭식을 합니다. 섭식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비만 행동이 오죠. 섭식을 했을 때 그 쾌감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식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너무나 섭식을 해서 비만이 올 때 이 아이를 통제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섭식이라는 행동 다음에 오는 쾌자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쾌자극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다가 채소나 넣어놓거나 채소.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는 맛없는 걸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쾌자극이 오지 않게 한다거나 냉장고를 아예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 철수의 문제 행동을 치우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가 거친 친구들이죠. 거친 친구하고 만나서 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서로 수용적인 이런 것을 만끽하게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를 치우듯이 거친 친구를 치워버리는 것, 이것을 변별 자극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교우관계 지도, 이거 교우관계를 지도함으로써 문제행동의 단서가 되는 변별 자극을 제거해야 돼요. 섭식이라는 문제행동의 단서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없애듯이 부적응 행동을 없애려면 이 부적응 행동을 가져오기엔 거친 행동을 만나지 않고 친한 아이들과 만나게 하는 것, 이걸 써야 되는데 이번 추가 모집은 이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어려운 문제예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이거 어렵습니다. 상식으로 쓰는 것은 쉽지만은 이 행동수정기법에 변별 자극 통제하고 모델링을 쓰고 차별접촉 이론을 사회학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짓는 것, 이것이 이번에 최고 어려웠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가지를 써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인간중심 상담기법이에요. 인간중심 상담기법에 두 가지만 쓰면 되죠. 수용과 하나가 뭐죠? 공감적 기법을 쓰면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두 가지만 쓰면 돼요. 수용을 다른 말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 이거 외워라고 그랬죠. 수용은 뭐냐면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낙인 이론이 친구들로부터 낙인을 찍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없어지고 애로우니까 거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인간적 지지와 수용을 만끽한다고 그랬죠. 이걸 선생님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수용이란 그 아이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긍정적 존중을 해주는 것으로 철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 비행아들을 가장 강력하게 정상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뒤에 문제는 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주시고 좀 생략을 해도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철수를 수용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존중해 줌으로써 철수의 부정적이고 자기 패배적인 순환 과정을 파괴할 수 있어. 남이 나를 거부하니까 계속해서 부적응 행동을 오는 순환고리를 깨려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방 그런 순환고리를 깰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교사의 중요성을 알려준 거죠. 또 공감해줘야 돼. 공감적 이해는 뭐냐? 철수의 행동이나 생각, 철수의 행동이나 생각, 감정을 이겁니다. 철수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해줘야지 이걸 반 아이들 입장에서 이 아이를 매도한다거나 교사 입장에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때 철수는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중심 상담 기법은 수용과 공감적 이해 요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낙인이론과 이것을 연결한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연결하지 않고 쪽에서 낙인이론 쓰고 이런 인본주의 상담 기법을 쓰는 것은 논리적인 표현문에서 좀 완벽한 답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고 이제 아까 두 번째가 뭐냐면 영희를 시험을 봤는데 아주 나는 대학도 안 가려고 하는데 무슨 기초지식 원리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기초지식이 직업에도 도움이 되며 이것을 전달식으로 수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발견식 수업을 할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수업 전략을 논의해라. 그러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근거한 수업 전략의 가장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탐구학습입니다. 탐구는 그 자체가 재미있어요. 그럼 어떻게 탐구를 해야 할까요? 애견사가 될 아이한테 미적분이 어쩌고 그 다음에 아주 지구과학에서 뭐 우주의 온난화가 어쩌고 이러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
애견사가 될 아이에게는 그 애견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케 할 때 수업이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아이들을 교실 상황 속에서 좌절시킨 것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을, 자,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을, 그것도 전달식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입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생활 주변의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전달식 위주를 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발견식 수업을 해라. 이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논술을 쓸 때 미사여구나 추상적인 말을 많이 쓰는 학생을 보는데 그 점수 안 나옵니다. 예, 교육학 논술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와 인간과의 관계, 또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다룬다면 다른 지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다룬 것보다 학습 의욕을 자극을 거둬.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을 가르치기는 하되 그것을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생활 소재에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습 과제를 쓸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까?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것이 아까 이 교사가 고민하고 있는 기초 지식이 어떻게 해서 직업 진로와도 관련되는가, 이거 이제 증명이 끝났어요. 또 하나는 수업 활동을 전달식 암기식 수업보다 발견식 탐구식 수업으로 전개해야 돼.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실은 입시에 서울대를 많이 합격시키는 것이 훌륭한 교육이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훌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탐구 결과만을 전달하는 식의 수업이 아니라 교과안을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내적 의욕을 자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려면 토론학습도 하고 실험학습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수업 전문성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장학활동이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답이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활동 논의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신바람 나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학생이 기다리는 수업, 재밌는 수업,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개하는 수업, 이거 아무렇게나 쓴 것 같지만요, 앞에하고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즉 과제를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되게 해야 되겠죠?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개하는 수업 등 좋은 수업이 돼야 되고, 좋은 수업은 수업의 전문성이 좌우되고, 수업의 전문성은 바로 학교 현장의 자율장학이 되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 연결인 거예요. 자율장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업을 직접 전개하는 동료와 자기장학인데, 이건 하나만 써도 됩니다. 다만 두 개를 써도 되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만 쓰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아까 교과협의회가 나오잖아요. 교과협의회에서 안내해준 장학방법, 그러니까 동료 장학을 쓰는 것이 이제 아주 좋은 건데요. 계속해서. 자,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활동 논의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 교사들 또는 같은 교과 교사들이 수업 연구나 수업 공개 활동을 한다든지, 특히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1대1로 짝을 지어 수업을 공개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주는 방식, 또 피관찰 교사가 관심을 갖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이 초점 장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동료 장학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교사들이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자기장학인데, 나는 아까 교과협의회가 나왔기 때문에 동료장학을 쓰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진정으로 수업의 전문성을 변화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 때 가장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걸 써도 됩니다. 한편 교사 자신이
요게 자기 장악이에요. 스스로 수업을 녹화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최고예요. 내가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자기 수업의 부족함을 알 때 가장 발전 노력을 다하게 되므로 자기 장악이 특히 바람직하다고 한다 해서 이걸 써주면 만점 20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국에 지금 계속 노력하는 예비교사 여러분, 우리 흔히 조금 속된 말 같지만은 임용시험이 고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새 임용시험 합격이 어렵고, 또 하나는 연금 복권 당첨된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돈을 대주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용시험에 단박에 합격을 했어. 정말 현장에서 좋은 교사로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 6월 봤던 28일 기출문제 해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자꾸 듣고 해서 여기서 시사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